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본식 하락과 똑같은 하락.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마이너스 0.07. 네,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고요. 전세는 상승폭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대략 아마 130주 정도 하락되지 싶어요. 대구는 어제자로 60주 연속 하락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4주간 상승이 있었지 그 이전에는 아마 80주 그 정도 아마 더 이상 하락했었던 것 같은데요. 부산보다 대구의 낙폭이 훨씬 더 크다. 이번 주에 주목할 포인트는 서울 전세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계속해서 이 하락에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12월 거래량은 2,500건 정도 예상되는 가운데 2,600건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1월달 25년 1월의 거래량은 2,300건? 이 거래량이 너무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2달 전 대비 현재까지는 거래마량이 반토막 수준. 그렇다고 3,100건의 반토막이 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거래가 띄엄띄엄 되고 있다. 어제 이 책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디 좀 외곽 지역에 자연인이 될 법한 그런 토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제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꿈과 희망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주택도 마찬가지 뭐 살려고 하는데 제 방송을 보니까 이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사라고 좀 쉽게 이야기를 해줘라. 아마 이런 걸 더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추이를 짚어드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자, 도쿄 오사카권 어제 요 책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제 영상 그 제품 링크에 보면 요거 나오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링크 한번 타고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자, 무척이나 가팔랐던 상승. 근데 이거 하락 몇 년이면 이 상승을 다 씹어 먹고도 남더라. 요 일본의 차트인데요. 빨간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은 자, 어마무시한 상승. 어마무시한 상승. 그 이후에 지금 부산의 위치는 여기쯤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났을 때 방금 일본의 요 상승률에 비해서 하락률은 그 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몇 년이 지속되니까 뭐 한 10년, 15년 지속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 부산의 아파트 가격 요 일본의 흐름에 맞게 한번 추적해 봅니다. 한 3억짜리 아파트가 10년 사이에 6억이 되었다.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막 심한 곳은 막 3배까지도 상승한 곳들이 나타나니까요. 처음에 상승세는 그리 가파르지 않았지만 점점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가 이쯤이면 그만둬야지 하는 순간에 폭등이 이뤄졌죠. 이때 이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 아마 말도 못할 정도지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느끼기로는 부산의 집값 4억? 요거보단 조금 더 비싸지 싶어요. 요 기준으로 특정 아파트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5억 정도 요 정도 봐도 될 정도로 좀 덜 떨어졌다. 이 덜 떨어진 놈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느낌인데요. 근데 요 차트에 아주 부합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계속 떨어집니다. 네. 25년에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그 이후에 사나 뭐 그렇게 딱히 급할 거 없다. 마음에 드는 집값이 안 나오면 전세를 한 바퀴 돌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제 생각이고요. 이 원망을 나중에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 원망을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과거의 사례. 야, 니 너무 짜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짜맞추기를 안 하면 뭘 해야 되나요? 뇌피셜로? 상상? 희망? 불어넣어 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본의 특정 아파트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2007년에 2억 5천, 2012년에 3억 정도 했던 아파트 가격이 2015년에 3억 3천, 그리고 2017년에 4억, 그리고 2021년에 6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여기 24년도 가격이 4억 5천 정도 나옵니다. 요 체감으로는 아까 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운 게 맞는 것 같네요. 부산이 상대적으로 대구는 2020년이 고점이었고 부산은 21년이 고점이었고 약간 미미한 차이는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2024년도에 어느 가격의 아파트를 많이 봤냐 하면은 17년 가격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2024년도에 2017년 가격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2025년에는 2024년도에 2017년도 그건 좀 심한가요? 워낙 18년, 19년 뭐 그맘때 상승이 워낙 가팔라서 19년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그래도 18년 가격 정도는 보지 않을까. 오래되면은 2025년, 2018년 가격 정도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어느 아파트냐? 예, 사직상용예가 뭐 고점 대비 40% 가까이 7억까지 달했던 가격이 뭐 다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 보면 거의 여기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률 되거든요. 이 아파트 가격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2012년도에 3억, 3억을 간 넘어서던 2억 9천원 3억을 간 넘어섰다가 2011년도 가격이 3억 정도 수준. 그랬던 것이 뭐 별 힘을 못 쓰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뭐 지방 조금 부동산 강세를 보이면서 쭉 올라가다가 2015년도에 3억 5천 정도. 그랬던 것이 2016년 뭐 17년 이때까지 4억을 이상 올라가는 상태. 그러던 것이 2018년 이 조정 대상 지역 묶이고 뭐 이 C급 한번 했죠. 한번 C급 하고 나서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3억 6천. 다시 4억, 2020년도에 4억을 탈환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C급 했는 사람은 손 털고 나갈 정도. 예. 근데 이때의 폭등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폭등. 가격이 무려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추세 흐름이에요. 6억 3천. 네, 높은 가격 7억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일부 반등도 나오긴 했지만 다시 4억이라 그러면은 23년도 4억이면 지금 가격도 4억 5천, 4억 6천. 뭐 또 저점 대비로는 한 10% 반등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가격, 24년도 가격이라는 것이 2018년도 고무력 가격이고 요 차트가 아까 말씀드리던 요 흐름 여기에서 가격을 따와서 여기에 붙여넣은 겁니다. 여기에 붙여넣은 거예요. 요렇게 모든 아파트가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사직상용제가 오늘 실거래 가격인데요. 고점 대비 42% 하락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10년 후면은 가격이 다시 3억으로 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2012년도에 3억이었는데 2035년에 3억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20년차 아파트입니다. 10년 후면 얘가 30년차 아파트가 됩니다. 자, 욕심이 과하면 배타나게 된다. 부산의 그 임의 경매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6,710건, 서울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얼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인천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 70%, 80% 많습니다. 욕심이 과했다. 능력치 이상의 물건을 보유하려고 했는 대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로 한번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너무 치명적이에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좀 없던 시절에서 좀 다시 불어났던 이런 시절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이게 레버리지가 그렇게 무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 보셨나요? 네, 쿠팡 제가 여기 제품 영상을 보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제품이 뜹니다. 혹은 제품이 안 뜨면은 제목줄을 눌러 보시면은 이 제품의 링크가 나오고요. 그 링크를 타면 자동으로 쿠팡, 이거 피싱이나 이런 나쁜 사이트 아니에요. 그냥 쿠팡 앱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그냥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쿠팡도 저에게 수수료를 주고 쿠팡도 물건을 팔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구조.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이 이거 구매해 주시면은 또 저랑도 같이 상부상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무척이나 어젯밤에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왜? 우리는 그동안 고도성장기를 겪어왔고 뭐 좋은 시절 많이 보냈으니까. 근데 이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닥쳐올 일들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혹시 자녀 세대가 있으시다면 뭐 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뭐 그쯤 되는 사람이 읽어봐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되면은 요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지우시고 그거 안 사셔도 됩니다. 책 안 사셔도 돼요. 예, 여기에서 쿠팡 홈 화면을 누르시고 홈 화면 누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구매해서 사주시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요 앞부분이 조금 길어져서 뒷부분은 조금 줄여 나갑니다. 물량 자체도 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고 거래가 없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욕도 뭐 하락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워낙 욕도 많이 먹고 악플러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악플도 야 그것도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정말 지금은 거래 조회수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그 시절이 나았나? 잠깐 이렇게 간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시절 다시 돌아가라면 조회수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렇게 뭐 악플러들하고 다투고 싶지는 않네요. 자, 부산의 거래량 이번 달 거래량은 1600건대 중반. 1600건대 중반. 그 불과 2달 전에 2600건이었거든요. 그것이 1600건대의 거래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려 거래가 1000건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숫자입니다. 부산 거래량이 적었을 때는 한 달 거래량이 1000건이었으니까요. 1월의 거래량이 저는 더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166건. 지난달 그만큼 남았을 때 273건. 지지난달은 351건.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인데 초창기에는 조금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다가 분위기를 봐서 거래량이 확 늘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상했던 거래량보다 점점점 추세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제 표에서 확인하냐면은 2,400건 정도 추가 거래량 합계가 있죠. 쭉 내려왔을 때 요것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 다음 달에 확정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추세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거래가 감소한다. 그리고 12월에 추가 거래량이 1827건이었는데요. 요 정도 거래량 나오면은 분위기가 좀 정체되는구나 요 정도 느낌인데 요것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 나온다 하면 거래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겠구나 요렇게 지금 바라보거든요. 1월에 추가 거래량은 지금 1500건이 살짝 넘어서는 걸로 나오는데 분명 이것보다 적은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뭐 건당 거래대금이나 이력서는 큰 변화가 없고 여기서 테넌바움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튼 이 300건 이게 벽처럼 이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300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은 자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나마 나은 시절이었죠. 이게 좋은 시절이었던 겁니다. 과거처럼 거래량이 뭐 3,000건 이 거래량 기준으로 3,000건 이상 이렇게 빵빵 터져주는 이 시절이 좋은 시절이 아니고 2,000건 이상 나오는 요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거 코로나 이후에 집값 폭락 그 이후에 새로운 시절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2,000건 아래의 거래량 이제 점점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절로 갑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물은 점진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테넌바움 오늘도 거래가 있었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거 분양권일 때 피해가 막 5억 6억 붙었지 않습니까? 온데간데 없더라. 자,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했는 비싼 아파트를 봤고요. 경남 마리나 고점 대비 40% 하락. 아마 요것도 아까 사직 쌍용 예가처럼 차트를 그리면 얼추 그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때 이 상승이 워낙 가팔랐습니다. 4억 하던 게 11억까지 갔습니다. 거의 3배씩 상승하는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6억 초반대 아파트 조금 신축 혹은 준신축 대구 기준으로는 뭐 한 5억 초반대 아파트가 부산은 6억 막 중반대 정도, 요 정도 한 20% 정도 비싼 느낌 계속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너무 많이 요즘 짚어드리지 못했어요. 앞부분에 그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해야 그 부수적으로 그 부산물로 집값 상승이 뒤따라온다. 그것이 과거의 공식이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 꼭 과거 일본이 망해가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지금까지 일본 놀러 가보면 멀쩡하잖아요. 멀쩡합니다. 그때 당시에 90년 89년 당시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네, 35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조차도 삼성 하나 정도 겨우 고개를 빼꼼히 내밀 정도였으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끝이 어디일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 뭡니까 이거? 고점 대비 40%, 고점 대비 50%, 34%, 33%. 이 천이런 건 천지빛깔이더라. 예, 천지빛깔이다. 고점 대비 40%에 달하는 거. 얘는 왜 이렇죠? 직거래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 얘는 왜 이럴까요? 자, 실거래 가격 이 정도까지만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뒷부분 많이 특이한 현상 없다. 다만 임대 거래가 좀 줄어들었다. 전세 가격 뭐 부산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게 평균 전세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작년 말 이때부터 금리 상승하고 나서부터 좀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건당 전세 대금이 24년도 12월 기준으로 2억 2,900, 2억 3천이라고 해보고 24년도 초반에 2억 4천이었거든요.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이 좀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전체 시장 파이 자체가 좀 줄어든다. 물론 갱신에 의해서 갱신거래 신고 안 되는 건수들에 의해서 저렇게 많이 축소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가 빨리 시행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언론에서 단순히 전세 가격 오르고 있네요. 집값 오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나가시는 길에 쿠팡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